반갑습니다. 익절 노개미입니다. 2023년 3월 17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기록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기록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매도도 매수도 없었습니다. 매매가 없었습니다. 실현손익은 2023년 3월 17일 매도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현손익도 없습니다. 잔고 상세는요, SOXS 7295주 마이너스 5.94%인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주간장이 없어서 이제 월요일 날 주간장 때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속스가 반등이 됐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생각했던 양전도 아직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익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3% 이내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제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제는 마이너스 4%대까지는 왔었는데 3%대까지는 진입이 안 돼서 제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매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매도도 매수도 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익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때는 얕게, 어떤 때는 소심하게, 어떤 때는 얌체같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가능한 손절은 하지 않고 익절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다행히 지금까지 1월 2일 이후로 거의 대부분 익절이 나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리 제가 얕게 하고 얌체같이 하고 소심하게 한다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OXS에 공식적으로는 물려 있고, 마이너스 또한 5.94%,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이 넘게 물려 있는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1,000만 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이너스 1,000만 원, 심할 때는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데도 마이너스 3천만 원 가까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중에도. 물론 그 이전엔 더 할 때도 더 많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2011년, 12년이 저한테는 가장 혹한기였어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마사지 매장을 하다가 단속을 당해서 매장이 망하고, 그 뒤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뭐 도너츠 노점도 하고 스카프 노점도 하고, 또 뭐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핸드폰 클리너 한답시고 노점도 하고 향수 노점도 하고, 그 당시 아마 제가 10여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노점을 했을 거예요. 노점도 하고 방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10,000원이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피부로 느꼈냐면은 차에 제가 방판 노점이나 방판을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에 기름을 넣어야죠. 그런데 기름을 넣을 때 10,000원 넣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머니 뒤져보면 50,000원, 100,000원 있는데 그걸 다 넣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집에 들어가면 그 당시 아무리 망했어도 현금이 아마 다 털으면은 현금이 한 600, 700 정도는 있었어요, 그 당시도. 근데 그거는 정말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600, 700 있다고 한들 그거는 정말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좋은 돈벌이가 나왔을 때 쓰려고 정말 마지막 목숨처럼 피처럼 아꼈던 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현금 6, 700이 있다 한들 채무가 마이너스 6억.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회생하고 집사람 개인 파산을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변제금이 한 합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것도 부어야죠. 먹고 애들하고 풀칠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다 개인회생하고 파산을 진행했는데 집사람 친구들한테 빌린 3천만 원 정도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든 갚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집에 현금 600, 700이 있다 한들 그건 저의 순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감안해도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마이너스 5억인가 6억을 털면서 그거에 대한 변제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내야 했죠. 그리고 집사람 친구들 그 돈만큼은 어떻게든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안 하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갚자는 생각으로 3천만 원 정도는 계속 빚으로 남아서 망했다는 얘기 안 하고 이자는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10,000원, 20,000원이 저한테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리고 막상 뭐 도너츠다, 스카프다, 뭐 핸드폰 클리너다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노점한다고 돌아댕긴들 이게 팔로가 마땅치 않고 안정되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진짜 왜 나갔다 왔나 싶을 정도고, 이러느니 어디 운전이라도 해서 한 200이라도 받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어디 2, 300 벌어가지고는 제 인생을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2011년, 12년이면은 제가 42, 43 그럴 거예요. 그때만 해도 누가 저를 써주지 않아요. 나이 많다고. 20, 30대가 뭐 넘쳐나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가 싫어서 안 한다고 직장생활 제가 싫어서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누가 저를 써주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10,000원이란 돈이 저한텐 매일매일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때 5만 원짜리도 없었을 거야 아마. 있었나? 헷갈리네. 그래서 주유소 가면은 10,000원, 진짜 용기 낼 때는 2만 원 넣고,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이나 2만 원에 갈 수 있는 거리나 갈 수 있는 장소에만 노점이나 방판을 하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다 한들 기름값이 10,000원이나 2만 원이 넘어가는 반경 이후 밖의 장소나 기회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었던 시절이 있던 거죠. 저조차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그런 걸 겪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얼마 전에 탈출하신 분도 있고 터널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소중하고 20,000원이 벌벌 떨리는 그런 시절에 주유소 가면 제일 부러운 게 만땅 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좋겠다. 에? 기름 만땅 넣어서 얼마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야, 나도 돈 벌고 잘 되면 기름 매일 만땅 넣어야지. 나 정말 매일 만땅 넣을 거야. 기름값이 싸든 비싸든 만땅 넣을 거야. 제 그때 인생의 목표와 꿈이 내 차에 기름 만땅 넣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만땅을 넣을 수 있지만 집사람이 기름값 계속 떨어진다고 만땅을 못 넣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3만 원, 5만 원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지만 3만 원, 5만 원을 넣어요. 왜? 저는 비싸도 넣고 싶은데 집사람이 기름값 더 떨어진다고 못 넣게 해요. 그러니까 있는데 못 넣는 거하고 없어서 진짜 못 넣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또 이런 데서도 또 뭔가 주식의 방향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면 사실 롱과 숏의 관점에서 보면 롱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요즘에 계속 숏으로 매매를 하나?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익절하는데 힘들고 물리고 그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사람 안 바뀌어요. 자기가 뭔가 방향 잡고 자기가 확신이 있고 자기가 예? 뭔가 이거다 싶으면 누가 때려 죽여도 또 이게 안 되는 그 성향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숏만 치는 건 아니에요. 또 롱이 좋아 보이고 롱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 저 롱 칩니다. 전 숏쟁이도 아니고 롱쟁이도 아니고 롱이 좋으면 롱을 하는 거고 숏이 좋으면 숏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요즘에는 왠지 숏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기름값이 좋아서 롱이 좋다는 신호를 알게 돼도 숏이 편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날 때려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숏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숏으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데서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 어쩌다 보니까 10,000원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 10,000원이 저한테 그렇게 소중한 시절이 있었고 주유소에서 만땅을 넣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고 목표일 때도 있었듯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 혹은 심할 때는 마이너스 3,000만 원 가까이도 날 때 저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게 지금 저한테 마이너스 1,000만 원 나고 마이너스 3,000만 원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은 제 전체 순 자산에서 보면 뭐 3% 혹은 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저는 축복인 거죠. 지금 제 현재 현주소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3,000만 원이 나는 걸 보고 뭐 즐거울 수 없겠죠. 그래도 옛날을 생각하면 옛날에 10,000원이 정말 20,000원이 나한텐 피가 탔는데 10,000원 주유소에서 10,000원도 못 넣고 20,000원도 못 넣고 넣으면서 벌벌 떨고 만땅 넣는 게 꿈이었는데 예? 남의 돈 따려면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3,000만 원 날 수도 있지. 예? 남의 돈 앞으로 목표가 100억을 따자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서 내 돈은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3,000만 원 나는 것도 싫다면 때려쳐야죠. 그런 마음이라면. 예?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어떻게 나만 피해를 안 볼 거라고 마이너스 안 될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 선택이 약간 잘못됐어도 제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확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선택이 미스가 났어도 일시적으로 전 일시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0이든 마이너스 3,000이든 이런 걸 겪을지라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고 소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1,000이나 마이너스 3,000 나는 게
저한테 억울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10,000원, 20,000원이 소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3,000이 제 순자산의 3%나 5%를 차지한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냐. 이런 걸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현재 제가 2011년, 12년에 겪었던 그런 10,000원이나 20,000원이 소중하게 피같이 생각되는 상황이시거나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도 지금 저렇게 얌체같이 소심하게 매매를 하는 저 사람도, 저 노개미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고 어찌어찌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힘내보자. 나도 터널만 지나면 진짜 해 뜬다. 터널 지나면 해 떠요. 터널을 못 지나면 죽는 거예요. 터널만 지나면 해 떠요. 그거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터널만 지나세요. 터널만 지나면 해 뜹니다. 정말. 제가 터널 지나고 해를 봤어요. 단 터널이 이렇게 곧장 기냐, 이렇게 휘어서 기냐, 그거는 각자 인생의 스토리에 따라 달라요. 근데 아무리 터널이 휘어 있어도, 휘어 있다는 얘기는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휘어 있어도 가다 견디다 보면 반드시 터널 끝에 빛이 조금 보여요. 그럼 그때 더 꾹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터널 나옵니다. 터널 나오면 해는 뜹니다. 해가 항상 떠 있습니다. 항상 떠 있어요. 오늘 말이 길어졌네요. 이게 매매가 어제 없어서 제 얘기 좀 한다는 게 너무 주제 넘은 얘기도 하고 주책 맞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랬었다. 10,000원 주유소에서 10,000원 넣는 것도 벌벌 떨어서 10,000딱 넣는 게 너무 부럽고 그게 10,000딱 넣는 게 꿈이었다. 희망이 바람이었다. 그랬던 제 2011년, 12년에 저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 했네요. 감사하고요. 2023년 3월 17일 매매 결과 기록은 매도도 매수도 없었기 때문에 실현 손익도 없고 현재 보유 중이었던 SOXS 7,295주 마이너스 5.94%의 상태로 진행 중이고 다음 주 마이너스 3% 이내로 들어오면 그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매도 할 수 있다. 가능한 익절을 하려고 양전이 되기를 기다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마이너스 3%대 3% 이내로 가능한 이내로 들어온다면 손절을 줄이기 위한 매매도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 안 하고요. 제 목표는 말로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시작과 끝에 보여드리려고요. 상기시키려고. 마치겠습니다.